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 K-드라마 리메이크를 멈춰주세요. 그냥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다란 제목의 미국 언론 살롱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언론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적 전유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소수민족 및 소외된 문화의 착취적 소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콘로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및 와카피나와 같은 유명인은 자메이카 억양과 같은 흑인 문화의 억양 및 방언인 에이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취향 내에서 그리고 흑인과 같은 힙함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특정 음식, 춤 스타일 또는 종교적 축하 행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문화유물의 채택을 단순한 감상용으로 차용하거나 그 기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우리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여전히 조롱과 비난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여배우 보데렉이나 카사디아는 흑인 스타일을 자랑하는 것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다음 내용은 미국이 과거 일본과 아시아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어떻게 차용했는지 예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으로 다뤄서 중략하고 한국 관련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도 대상입니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현성 감독의 영화 10월에는 시간을 초월한 두 연인의 소통을 그린 영화로 산드라 블럭과 케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맡은 레이크하우스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2013년 박찬욱 감독의 액션 스릴러 영화 올드보이를 리메이크한 스파이크 리는 매우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리우드는 리메이크할 계획이 있습니다. 봉준호의 클래스 스릴러 기생충은 물론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은 뉴욕의 마지막 기차라는 이름으로 제작 발표가 나오자 이미 팬들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난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TV에는 메가 인기를 얻은 사랑의 불시착, 트랩, 호텔 델루나 같은 한국 드라마를 각색하는데 네트워크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K-드라마 팬 로드리게즈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존중받을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가혹하지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문화적 전유는 너무나 익숙한 행동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 회사가 아시아 콘텐츠를 리메이크하려는 의도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문제가 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왜 스튜디오는 이제 K-드라마에 주목하는가? 왜 그들은 미국의 유색인종 창작자들이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 창작자들에 의해 독창적인 스크립트를 개발하는 대신 이미 잘 정립되고 인기 있는 콘텐츠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제에서 파일럿으로 데뷔한 드라마 파크드 인 아메리카의 각본과 감독을 맡은 카일라 루이스와 루크 셀린과 같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CW와 같은 미국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표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현실 세계와 웹툰 내부의 대체 현실과 충돌하는 로맨스 스릴러 K-드라마 W2 월드를 리메이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전 사랑의 부착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는 당혹스럽게도 미국 리메이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뉴스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에 의한 예술을 그들 자신의 흰색 이미지로 리메이크하려는 할리우드의 집착을 나타내는 문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 드라마가 북미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위해 여러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을 강조합니다. 2000년대 중반 한류로 알려진 한류 대중문화 이후 비키, 위티비, 코코아 같은 사이트와 내가 사랑하는 드라마 피버는 아시아 스크린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넷플릭스가 이 게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또한 국제 케이블 패키지와 로크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북미는 드라마, 뉴스, 스포츠 및 음식에 대한 한국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다른 아시아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와 비교하여 독특한 점은 그들이 한국인과 한국인의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이 바로 리메이크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랑의 불시착을 참조하자면 K-드라마는 장르의 팬들이 좋아하는 낭만적인 스토리를 제공하지만
해외 관객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참고 자료와 맥락도 제공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윤세리는 재벌 가문의 버릇없는 상속녀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기이한 토네이도에 의해 DMZ를 넘어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북한군 장교 리정혁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점차 사랑에 빠지면서 세리와 관객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발전한 북한의 삶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집중 강의를 듣게 합니다. 세리 그녀의 인생은 38선 이남에 살고 있다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는 그녀는 북쪽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진미로 고기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또한 리정혁과 그의 병사들이 한국 국민 또는 간첩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실직하고 투옥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가하는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의 부착을 미국에서 리메이크하면 한국이 말 그대로 가족을 찍고 국가의 유전적, 문화적 발전을 영원히 받고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방해하는 전쟁으로 인해 두 국가로 분열된 국가의 맥락을 지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행을 각색하려고 할 때 끔찍한 사건의 배경으로 고속철도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영화 속 기차에 난입한 좀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아이디어입니다. 대신 작가이자 감독인 연상호는 한국의 풍자를 가지고 그것을 반전시켜 우리가 사람들을 누구로 인식하는가가 도덕적으로 누구인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터프가이로 잘 알려진 마동석이 연기하는 아빠 윤상아 캐릭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문화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부착의 경우 이민자와 난민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행동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갑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체포되어 피난민으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부산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구축한 삶과 정체성에 갇혔다고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조종하여 미국 청중과 더 친숙하게 만들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원래 형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파고들 때 리메이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드라마와 다른 모든 K-드라마를 미국 안팎의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하고 사랑받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측면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디어의 문화적 차용입니다. 모든 문화적 차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행은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리메이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콘텐츠가 미국인에게 맛있게 되려면 이야기가 미국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어를 구사하는 미국인이 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자막을 읽는 것이 여전히 미국인 청중에게 너무 번거로움으로 여겨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과 영어가 아닌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스튜디오 경영진이 미국 관객이 성장하고 배울 능력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올해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반증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기회를 얻기 위해 죽음의 게임에서 경쟁하는 절망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스릴 넘치는 시리즈는 오늘날 한국의 국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분할의 결과를 비판합니다. 넷플릭스의 전세계 1위 드라마인 만큼 그러한 특정한 이야기가 여전히 전세계의 여러 문화와 관련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외국어 TV 드라마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색된 사랑의 부착에 대한 압박은 넷플릭스가 자랑하는 두 개의 성공적인 비영어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과 스페인의 종이의 집 시리즈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특히 아이러니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시청자는 자막과 함께 드라마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K-팝과 같은 다른 모든 즐거움과 함께 그와 다른 시리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류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리메이크를 추진함으로써 이 스튜디오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가 여전히 백인이 옳다는 현상 유지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본질적으로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다는 것에 대한 것보단 이런 기사를 낸다는 자체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말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 해외 리메이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